주시면 지금 브로커의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래 감독님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또 부산 관객들 앞에서 또 오늘 브로커에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개막식 때부터 함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어떤 것을 또 보았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올해 부산영화제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레다 히로사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特別なことがあるとすると、やはり3年ぶりの通常のこういう開催ということで、本当にみんながやはり直接集って顔を見て、握手をして笑い合って、そして映画を見るというか。やっぱり映画祭の一番大切なことなんだなということを改めて、感じています。僕自身は今回はキム・ジソクさんという本当にこの映画祭を育てた方の、ドキュメンタリーを僕も映画の中にちょっとだけ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ど、そのドキュメンタリーを見てきました。あとはもう本当に毎日いろんな韓国の映画の関係者の方たちといろんなミーティングを重ねている今回ちょっと仕事モードで参加をしております。どう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楽しい時間になるといいと思います。 일단 특별한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3년 만에 이렇게 부산영화제가 정상 개최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한데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악수하고 그리고 웃으며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서 본 영화는 그 김지석 선생님 프로그래머님에 대해서 소개가 된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그 다큐에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제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영화제에 그를 읽어온 그 선생님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외에는 매일 한국의 영화 관계자분들과 이번에는 그 미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말 업무 모드로 부산영화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레다 감독님은 일본 감독님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한국 감독님 같은 느낌이 이제는 들게 된 것 같아요. 이준 배우님은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 수많은 페스티벌을 서셨겠지만 이 부산 영화제 이 페스티벌은 정말 처음이잖아요. 네, 부산 영화제 2일차 햇병아리 배우로서 함께한 이 부산 영화제 어떤 경험이었나요? 지금까지? 너무 일정이 짧아서 아쉬운 마음도 큰데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 브로커팀이랑 같이 공식적인 스케줄도 함께하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햇병아리 이틀차인데 이렇게 오픈 토크를 해볼 기회도 얻고 또 그 정오부터 많은 관객분들과 야외에서 탁 트인 공간에서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새롭고 재밌는 지금 일정이라서 오늘 이 스케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주영 배우님은 되게 모범생답게 영화도 보셨다고도 들었고 또 이 브로커라는 작품의 배우로도 참여를 하셨고 또 하나의 역할로도 부산영화제 오늘 오셨죠? 네. 일단은 오늘까지 또
지은 씨 말씀하셨듯이 브로커 일정이 짧아요. 네, 이틀 만에 다 끝나는 일정인데 조금 더 머무르면서 일정들을 저는 소화를 할 것 같고요. 이 오픈 토크 일정은 오픈 토크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행사예요. 되게 이렇게 관객분들 가까이서 뵐 수 있는 행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영화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또 재밌고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서 매년 좋아하는 행사고 올해 좀 그래도 남는 시간에 국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 다른 영화들을 좀 많이 봐야겠다 싶어서 예매는 맨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술을 맨날 술을 아침까지 마시고 일정을 하러 가고 이런 게 정말 빈번한 또 그것이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죠. 네, 묘미죠. 그래서 술을 맨날 먹고 있어서 계속 아침 영화를 취소하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꼭 또 내일은 제가 오프기도 해서 영화를 한 3개 정도 꼭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감독님으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단편 영화를 찍어서 이번에 와이드앵글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 제가 첫 연출한 단편 영화가 상영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떤 제가 어드밴티지를 얻고 다른 감독님들과는 다르게 제가 또 배우라서 제 영화를 또 이렇게 뽑아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겸손한 말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워서 이제 프리미어로 10일에 상영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해요. 문 앞에 두고 벨 XX라는 작품입니다. 네. 뭐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배우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초청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이 관객과의 대화에서 사실은 이 영화 브로커에 나왔던 여성 배우들하고만 함께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이 시나리오 초반에 아주 옛날 초반에는 막 남성 형사 버전도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네, 수진과 이 형사 그리고 이 배두나 이주연 배우가 함께 하게 되면서 브로커는 굉장히 다른 각도의 영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이 이 여성 배우분들과 함께 하셨던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배두나 배우까지 해서 이 작업이 어떤 여정으로 또 변모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いつも脚本はこう映画のクランクインまでにもいろいろ取材を重ねたりキャストが決まったりすることでも変わっていくんですね、撮影中も変わっていくことがしばしばあります。映画を作ること自体が一つの、旅のようなケースが僕の場合はしばしばあるんですけど、今回の映画もそういうような形で当初に考えていたその18年前か7年前に書いた短いプロットは、赤ちゃんを捨てる母親とそれを売ろうとする男たちが疑似家族になっていく話という非常にシンプルな話だったんですね。取材を重ねていくうちにこれやっぱ母親の話だなと。ペグナの演じた役と、ジムさんが演じた役2人の女性が、母親になっていく話。それがもう一つ多分旅の物語の中に、大きくあるテーマなんだろうなということがこれは本当に脚本を作ってる途中で気づいて、大きく物語を変えました。それが一つ大き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항상 시나리오를 쓸 때는 영화 크랭킹 전까지 많은 취재를 거치고 그리고 배우들이 결정이 되면서 많이 이제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 중에도 그 시나리오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영화는 여행과도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이 영화의 시작은 17년 전쯤에 썼던 짧은 플롯이었는데 그 플롯은 아기를 버리는 엄마와 그것을 팔러 가는 남자들의 이야기라는 아주 심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취재를 거듭해가면서 이것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벤나 씨가 연기한 역할과 이주영 배우가 연기한 역할 이 두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의 커다란 테마 주제로 그것을 두고 또 영화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가 중간에 깨닫게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크게 좀 이야기가 바뀌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昨日のトークの中でも少し出てきた話題なんですけども、イ・ジョンさんが演じた役というのが当初実は名前をつけてなかったんです。なぜかというとそこが一番観客の目だから観客の目線がイ・ジョンさんの目線に重なって、そこで母親に対するむしろ筋にベルナが持っている偏見であるとか誤解であるとかというのが少しずつ解けていって、最後そこの2人が和解とは言いませんけれども同じ目線で1人の赤ちゃんを見つめるというその導き手にな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ていました。なので彼女が初めてソヨンが赤ちゃんに対して子守歌を歌うのを聞くのを彼女にしたんですけどもそこにもう一人の女性を参加してもらうことでこの物語が、母をめぐる物語だということを明快に示したいなと思って、書きました。 그리고 어제 토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이주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역할은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관객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생각을 했었고요. 이주영 배우님의 이 형사 역할이 관객의 시선과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진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점차 그게 풀리면서 같은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영이의 자장가를 처음으로 듣게 되는 거는 이주영 배우님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나리오에 담았고 또 한 명의 여성이 더해지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 영화 속에서 제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써나갔습니다. 네, 그런 여행 같은 새로운 캐스트들이 함께 하면서 이야기들이 점점점 사실 완성되어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 배우님 사실 이 캐스팅 제안을 받고 바로 배서 배우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네. 무엇을 묻고 싶었고 또 무엇을 확인받고 싶었었던 그런 통화였어요. 제가 아예 대본을 읽기 전에 제안을 받자마자 배두나 선배님께 연락을 드렸었어요. 배두나 선배님은 이미 그러니까 출연을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에 배두나 선배님이랑 단편 영화를 한번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 출연하신다는 영화를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또 너무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다. 그래서 선배님께 그냥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외국인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선배님께서는 전에도 한번 두 분이 같이 촬영을 하셨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그냥 여쭤보고 싶었고 겸사겸사 그냥 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다 보니까 안부 인사 겸 그렇게 연락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연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되셨던 거군요. 사실 거의 그 이종 배우님의 그 여정을 보면 7번도 먹방 투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연기를 해요. 근데 고레다 감독님이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김에 말을 하는 것들
대사라는 것이 숨을 이렇게 쉬고 멈춰있고 그 다음에 대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대사가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감독님이랑 들었어요. 그게 단순히 먹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먹방 투어와 함께 하는 그 촬영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심으로 먹어야겠다. 진심으로 먹고 그렇게 먹다 보면은 사실 발음이 좀 뭉개지기도 하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또 딕션이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런 느낌을 살려서 좀 감독님이 원하시는 결에 맞게 진심으로 먹고 입에 가득 넣어서 왕왕 이렇게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찍었다 보니까 사실 후시 녹음을 할 때도 그런 논의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믹싱 감독님과 조금 딕션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을 그냥 살려서 가느냐 현장의 사운드를 살리느냐 아니면 조금 더 사운드 후보정을 해서 그렇게 가느냐 이런 논의도 하다가 결국에는 감독님께서 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그런 대사들을 많이 픽하셔서 편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운드의 현장감뿐 아니라 두 사람 그러니까 수진과 이영사 사이에서 오가는 호흡들도 이렇게 아주 현장감이다, 살아있다 이런 느낌도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하루 이틀 만난다고 되는 방식의 그리고 대본에 있다고 만들어진 호흡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준하 선배님이랑 촬영 전에 많이 만났었어요. 뭐 집에도 초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대본 얘기도 나누고 그 외적인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친해진 상태에서 작업 촬영을 들어갔어서 정말 첫 회차부터 그냥 너무 진짜 편한 내가 좋아하는 상사, 선배, 좋아하는 언니 이런 느낌으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네. 소영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우성이한테 말을 걸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사도 나오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사실 두 사람이 있는 그 공간에서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감독님 이것은 이지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아이유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자면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そうなんだけど本読みをしました。これ撮影始まる前にみんな集まっていただいて、シーン1から最後までの本読みというのをしました。それで、本読みの会本当に申し訳ないけど本読みの場所で子守歌を、歌ってくれた彼女がね。で、それを聞きながらあんまり上手すぎたら多分そこで、これはでも伊集院さんも話してたけどあんまりうまく歌いすぎてしまうとそこで見てる人がああいうだと思ってしまうからそこのどのくらいのうまさで歌うのかっていうのがすごく難しいというような話をされてたんだけどそういうふうに彼女が話されてるのを聞いてそういう意識でこの子守歌を歌ってくれるのであれば大丈夫だなと僕は安心してシーンは現場で立ち会いました。でも本当に歌い始めたら本当に泣き止んだんだよね。だからそれはすごいなと思って感動しました。 일단은 그건 그런데요. 그 촬영 전에 저희가 배우분들 한데 모아서 그 대본 리딩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씬 1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그 리딩을 했었는데 그 장소에서 실제로 이지은 배우님이 그 자장가를 노래를 불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노래를 여기서 너무 잘해버리면 보는 관객분들이 이지은 아이유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지훈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어느 정도 잘할지 못할지 어느 정도 수위에 맞출지 이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는데 그 리딩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이주배님께서 그거를 의식하면서 노래를 자장가를 부르고 있어서 괜찮겠다라는 좀 안도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지켜봤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이지훈 배우님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찍을 때는 항상 그런 어떤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정말 아이유와 이진 사이에서의 고민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 내가 정말 아무도 안 보니까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불러줘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덤덤하게 불러야 하나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캐릭터 안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소영이가 영화 내에서 전반적으로 좀 우성이에게 무심한 듯한 태도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제가 연기를 할 때는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있는 상태로 계속 우성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우성이 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이 그렇게 관계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고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홀로 불렀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기 한 명의 청자가 있었죠. 이영사님. 아이유 단독 콘서트를 즐긴 건지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제 1의 청자였는데요. 왜냐면은 제 쪽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제 세탁물 사이에서 정말 물들 맞듯이 이렇게 찍었어서 그 어떤 앵글 맞추느라 테이크를 그래도 감독님이 원래 테이크 많이 안 가시는데 그때 그래도 지은 씨가 노래를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촬영이 길어지면 이제 테이크가 많아지면 힘들 법도 한데 그냥 지은 씨 노래 듣는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도 그러면 나는 차 안에서 지은이 노래 들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소영은 누구한테나 좀 그냥 반말 비슷하게 일단 시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중에는 수진에게 존댓말을 쓰는 정확한 존댓말을 쓰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돼요. 존댓말과 반말을 이게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주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소영이가 막 상대에게 예의를 많이 차리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인간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는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가 본인보다 많더라도 그냥 조금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수진에게도 반말을 초반에는 계속 쓰다가 후반에 제 기억으로는 특히 제가 힘을 줘서 여기서는 정말 예의 있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건 차 안에서 오늘 아침에 만난 부모들이 우성이를 이렇게 키워주겠다고 했어요. 우성이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본에도 뭔가 그냥 글로 읽기에도 거기에 뭔가 감독님께서 힘을 줘서 존댓말을 강조하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장면에서 소영이도 수진이에게 어떤 존중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차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른. 네네. 네. 이 영화 속에서 무전기를 들고 가짜 입양 커플들에게 이제 대사부터 행동까지 거의 디렉팅을 하는 이 수진, 그러니까 백은하 배우가 연기하는 수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의 이제 영화 현장의 감독님의 역할을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브로커라는 영화 안에서 감독님, 그러니까 고레다 감독님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캐릭터들, 이 가장 투영된 캐릭터였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人の役が、細かいプロフィールを別なさんが出してるんだけど、大学時代演劇部なんだよ旦那さんとそこで出会ったっていう背景だったから、それであそこでこう細かい演出をつけるというシーンを書いたんだけど、もちろんそれは見てる方にはわ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あそこでこうイドンフィーさんとかを見ながらこういうふうにやってみようかっていう話してる手綱さんがとても楽しそうだったので、そこにこう筋のちょっとした人間味みたいなものが出てて、僕は大好きなシーンになりましたけど、確かに僕自身の、演出というか演出家としての僕が投影されてるシーンかもしれません。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수진의 역할은 제가 자세한 전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프로필을 배두나 배우에게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는 대학 시절에 영화 동아리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극 동아리였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남편과 만났다, 뭐 이런 그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장면에서는 좀 되게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연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런 대학 때 동아리를 했었다 이런 것을 관객분들을 자세하게 뭐 알 수는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동희 배우님과 함께하는 그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신이 나면서 연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수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연출가인 나 자신이 그 부분에서는 좀 투영된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영 배우님이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영화 자체가 관객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투영한 그런 캐릭터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스스로도 이 대사만큼은, 그리고 근데 이 장면만큼 정말 공감하면서 나도 역시 이 작품에 묻고 싶었던 혹은 의문을 제기했던 어떤 대사였다, 연기였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있으신가요? 두 장면이 생각나는데, 한 장면은 지은 씨랑 두나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했던 거의 유일한 씬인 옥상 씬죠. 에서의 대사들에서 어쨌든 제가 할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나 언니랑 차 안에서 대화하는 씬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어떤 수진이 거의 이제 정말 앞을 향해 계속 아무것도 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구나를 이제 인식하게 되고, 이 영상가 그래서 조금씩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그때 나누는 대화들, 이런 데서 사실 좀 직접적으로 너무 강하게 연기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인물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좀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남기고 싶었어요. 이 영사도 사실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아직까지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휘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진의 말이 너무 맞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소영에게 마음이 가서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모먼트들을 좀 살리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는 사실 인물들의 아까 뭐 배우한테는 뭐 그런 전사 같은 걸 좀 써주시기도 했다고 하지만, 영화 자체 안에서는 전사가 거의 설명이 되지 않고 그 흔한 회상 장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하셨어요. 소영의 범죄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현재로만 영화를 구성해야겠구나, 끌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もちろん改装が必要な映画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自分が通常やる作業は現在進行形の物語の中にその表情や言葉、もしくは映画全体の構成の中で
彼らがどんな時間を過去過ごしていたかと、その余韻と彼らがこれからどうなっていくかと予兆、要するに過去と未来の時間は現在に描き込むっていう、それをできるだけ徹底して今までやってきているつもりなんですね。でそれはやはり先ほど話したプロフィールもそうですけれども、本当に優れた役者がそれを演じると見えてくる、いろんなディテールに見えてくることがあります。それを期待してそういう構成をしているともあるんですけど、親切ではないのでそこが全部は見たお客さんには伝わら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それが少しずつでも伝わっていくと映画をより見せられたもの、描かれたものだけではないものを見た人が感じ取ってくれる映画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いつもやってます。今回もそうしました。 물론 그 회상 장면이 필요한 그런 영화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 영화 작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표정이나 아니면 배우들의 그 언어, 대사 속에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그 배우들의 미세한 어떤 연기를 통해서 그 시간을, 과거에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그 여운을 좀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간을 현재 진행의 현재 시간 속에 좀 담아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영화를 쭉 철저하게 만들어 왔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시간의 어떤 여운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예감 같은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현재의 시간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프로필에 대한 말씀이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프로필들을 배우분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또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시다 보면 그 뒤에 그 감춰진 어떤 디테일들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친절하지 못한 연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된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화 속에 모든 것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영화를 만들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송강호 배우도 거기서 한 10년 이상은 세탁소를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의 포스가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소영이의 혼자만의 불확실한 결정으로 시작을 해서 모두의 확실한 결심으로 끝나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소영의 그 초반의 결정이나 행동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입됐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한 끝까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진 배우님.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은 소영이가 전사가 많은 인물이어서, 근데 두 분이 방금 나누신 말씀처럼 그 현재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전 상황까지 연기를 할 그 시간은 없었고,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이제 외우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물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담기에 좀 소영이가 짧지만 아주 많은 일들을 겪은 인물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지 역할만 부여받은 인물이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체적인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 빠르게 이입이 됐던 순간은 그냥 테스트 촬영에서 상영과 동수의 모습으로 분장한 두 분을 뵀을 때 너무 정말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년은 그 자리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던 사장님 같은 그런 모습의 송강호 선배님과 분명히 리딩 때까지만 해도
너무 왕자님처럼 잘생겼던. 파워 연예인이셨던 강동원 선배님께서도 너무 그냥 수다분한 동수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두 분의 그 분장된 모습을 보자마자 빠르게 이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까지 끝까지 고민하면서 또 배우들하고도 많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완성해 나갔던 시나리오였고 또 영화라고 들었어요. 이준 배우님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좀 치열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어떤 기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물어봤던 의문을 제기했던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감독님이 기본적으로는 정말 배우에게 많이 주체성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펼칠 수 있게 해주시는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연기를 후회는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잘하고 싶고 누를 끼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긴장되는 마음에 약간 딱딱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촬영 현장에서. 그래서 초반에 저도 모르게 이제 촬영을 가기 전에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걸 사실 물론 준비를 많이 해가는 건 좋지만 현장에서 또 유연성도 필요한데 내가 준비한 걸 열심히 잘 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네? 이런 자각이 드는 순간 감독님께서 뭔가 되게 부드러운 디렉팅으로 너가 여기서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놀듯이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해간 거를 뭔가 이렇게 다 해체시켜 주시는, 좀 더 편안하게 현장의 무드에 맞게 연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결국에는 저를 만들어주셨다는 생각이 저도 나중에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하는 작업이 되게 뜻깊었고, 사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또 관객분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모든 배우들 분들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힘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 뭔가 뾰로롱 우리가 통했구나라고 네, 느껴졌던 네. 어떤 그런 순간.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혹시 또 기억나는 그런 순간 혹시 있으셨어요? 짜릿한가? 이런. 일단 지금 뭐 언어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또 브로커의 거의 마지막 프로모션일 것 같아서 네. 다 같이 또 감사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연지미상이 현장에서도 이제 저희 배우들과 감독님 통역을 맡아주셨었고 그랬죠.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도 제가 되게 질문이 많은 배우였어요. 어쨌든 저는 감독님이 일어로 쓰신 대본을 배우들은 한국어로 받아야 되다 보니까 감독님이 시나리오에 담으신 어떤 의도들을 제가 파악하지 못할까봐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언니한테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배우분들을 도와주시고 이 영화에 너무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마지막 거의 프로모션일 것 같아서 감사를 또 전하고 저희 박수 한번 싶었어요. 좀 보내드릴까요? 현장에서 질문 1등은 누구였나요? 연주미 통역가님. 질문 1등은 누구셨어요? 배우들 중에서. 언니 왜 울어요? 누가 제일 질문 많이 하셨어요? 질문 많이요? 네. 다 골고루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대화를 감독님과 진짜 많이 나누셨어요. 네, 정말 치열하게 대화하는 장면 제가 옆에서 좀 한번 보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울지 마, 울지 마. 감독님에게 그럼 질문 바로 드려야겠어요. 지금 어쩌면 최근작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가족이나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이나 그리고 브로커까지 각기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배우들하고 작업했지만 공통적으로 감독님 최근작들이 정말로 진짜하고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진짜 이름이냐, 진짜 신분이냐, 진짜 핏줄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브로커를 통해서 뭐가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었을까? 혹은 진짜냐 가짜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어떤 것이 궁금해졌어요.
なか映画を通して何を伝えたかったっていうのをでこう監督が一言で言うのは実はすごく難しいですよね。特にこの作品は撮りながら見つかったこともたくさんあるので、出来上がった映画を見てもいろんなものが描かれてるだけだから本当に一言では言いにくいんだけど、この人たちを家族と呼んではなぜいけないのかっていうことは、映画を撮りながら問いかけ続けていた問いでした。それはショップリフターズの時もそうでしたけど、万引き家族の時もそうでしたけど、おそらく彼らはそうは呼ばれないから世の中では決して、犯罪者集団だと呼ばれるだろうけれども、映画を見た皆さんは知っているはずだっていうそういう感じですかね。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었나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찍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해갔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도 함께 만들면서 그렇게 고쳐나갔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완성된 영화를 보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부분이 묘사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질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을 왜 가족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찍는 내내 그 물음을 계속 저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어느 가족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세상은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 범죄자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보시는 관객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기차에서 상영과 지은 씨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동시에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편리하게 생각하면 세트에서도 충분히 비슷하게 찍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또 꼭 기차에서 시간을 꼭 맞춰서 찍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였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장면 찍을 때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었는데. 脚本書いて、まずスタッフ、制作部のスタッフ、これはセットの方が自由に撮れるし、セットの方がね楽だからそこにしませんかって提案されたんですけど、やっぱどうしても実際の電車で撮ることにこだわったんですよね。それは車の走るシーンもそうですけど、実際にやはり窓を開けて風を感じながら撮る、日差しを浴びながら演技をすることに勝るものはないなと思っているので、非常に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今もうあまりされなくなっている古めかしい撮り方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けど、やはり電車のトンネルに入ったことで暗くなる、音が聞こえなくなるっていうのは1回限りのものなので、セットだったら何度か繰り返せるでしょうけど、その1回限りの瞬間を切り取るっていうことも難しさと面白さみたいな、そういう瞬間を難しいな、自分で演出するのではなくて、そういう瞬間に立ち会うっていうことの方が何か、映画の素晴らしさに近づけるような気がして、でシーンができているのは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사실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 기차 씬에 대해서는 스태프분들이
세트에서 찍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좀 기차에서 실제로 찍고 싶다는 부분을 고집을 했었는데요. 촬영을 실제로 달리게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차 속에서 창문을 열고 실제로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모습을 담고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고 또 햇빛을 맞으면서 연기를 하는 거를 더 그것 이상의 것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옛날 방식 같은 좀 고풍스러운 촬영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 터널 안에서 달리는 기차 속에서 찍는 그 방법을 택했었고요. 그 터널 안에서 찍다 보면 아무래도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트에서 찍는 것처럼 자유롭게 여러 테이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그 단 한 번만인 그 상황, 그 순간을 포착해낼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뭔가 연출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순간 저도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멋진 영화로 다가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순간을 정말 딱 담아냈고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배우들은 매우 분주한 마음이었겠네요. 찍고 있는 배우가. 그렇죠. 예. 계속해서 빛과 이제 그림자로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래서 소리도 막 크게 들려서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하는 게 그 씬의 되게 좀 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배우들은 계속 이제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열차에 맞출 수 있어서 긴장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이는 상연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진심을 보았을까요? 애매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소영이가 실제로 목격을 하고 모른 척을 했다기보다는 수영이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이 모임에 계속 같이 동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가 이제 없어져 줘야지 모두에게 더 편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혹시 그 상현이의 대답이 들렸더라도 반문을 했을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서. 저희가 진짜 한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이주영 배우님, 사실 앞서도 어쩌면 이 브로커와 함께하는 굉장히 공식적인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소속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 브로커를 또 떠나보내는 마음 혹은 또 이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또 인사를 하시면서 이 자리 좀 마무리해 네, 아마 오늘 저녁에 GV가 마지막으로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아마 한 몇 년 후 아니면 몇십 년 후에 뭔가 감독님 기획전? 이런 걸로 저희가 브로커 10주년 뭐 이런 거 30대 후반이 된 40대가 된 저와 지은 씨가 얘기를 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브로커와 함께하는 여정이 또 이렇게 부산에서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되게 꺼내보고 싶은 영화일 것 같아요. 문득문득 5월이 되면 촬영했던 게 생각나는 그런 날일 것 같고 또 10월이 되면 부국제에서 우리가 행사했던 게 생각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셨던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 배우님, 브로커에서 음성으로 내뱉은 첫 대사 기억나세요? 이게 끝? 하지만 그건 사실 거짓말이었었고 이게 바로 사실 영화배우 이진의 시작 같은 선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배우로서 또 특히나 또 영화와 또 혹은 이런 작품으로서 어떤 계획들 좀 가지고 계신지. 막 이렇게 세세하거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브로커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 너무 행운처럼 찾아온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장편 영화라는 점에서 저에게 좀 의미가 오래 남을 것 같고 그런 좀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아까 뭐 진짜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정말 너무 진짜 같은 환경에서 너무 진짜인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할 수 있었어서 앞으로 작품을 임하는 태도도 제가 조금 더 진중한 마음으로 좀 단단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자리가 있던 것 같고 전 굉장히 첫 스타트가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초심자의 행운으로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단단한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설레고 가장 기대되는 일은 고래가 떠들을 다음 작품 기다리는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감독님 또 마음속에 조금 품고 계신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가 또 그 작품을 만나서 또 부산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될지 궁금한데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新作ももう日本で実は撮ってるんですけども、今編集をし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が、ただその前にこのブローカーはこの後まだフランスやアメリカでの公開を控えているので、僕は年末またパリへ行ってこの映画をまたより多くの人たちに届けるための、旅をまたもうしばらく続けます。その先に何を、映画を撮るかというのは本当にまだこれからなんですよ。先日オープニングセレモニーの、控え室でトニー・レオンさんとソン・カンホさんと登壇を待っている間に3人で写真を撮ったんですよ。なんか2人が久しぶりですって会って握手をしている姿を見たら、監督が誰でもそうだと思うけれど、この2人で何か撮れたらすごいなってその時本当に素直に思いました。なんかブローカーがやはりこの映画祭で僕がソン・カンホさんが会ったことが大きなスタートになったように、映画祭というのはもちろん映画と映画のファンの方たちをつなぐ場でもあるけれども、そんな風に役者と監督をつなぐ場所でもあって、なんかまたここから次の映画が生まれてくると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楽しみに待ってください。 네, 실은 제가 지금 일본에서 신작을 찍고 있고요.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이 브로카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는 파리에 가서 또 보다 더 많은 관객분들에게 이 작품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행을 당분간 좀 계속할 계획인데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부산영화제 개막식에 참석을 하면서 대기실에서 등단하기 직전에 양조희 배우님과 송강호 배우님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 찍은 것도 봤어요. 네, 그래서 세 분이서 같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송강호 배우님과 양조희 배우님 두 분이 오랜만입니다 하고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감독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 두 분과 함께 영화를 찍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카라는 작품이 송강호 배우님과의 만남 계기로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영화제라는 문제는 영화와 팬들을, 관객분들을 이어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감독과 배우를 또 이어주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부터 또 출발해서 뭔가 다음 또는 다음 작품이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저희 브로커의 팀들과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치우고 나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뒤로 가주시면
주시면 이 지금 테이블을 다 좀 치우고 저 앞에 있는 부산 영화제 마크 동그란 마크 앞으로 되겠습니다. 언니! 네, 이 동그란 부산국제영화제 마크 앞으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조금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을 보고 먼저 손을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멋있다! 고래다! 네, 네, 뭐 하트도 좋고요. 뭔가 네. 네. 그럼 이제 가운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뒤쪽에 영상 카메라 감독님들 저기 뒷부분에 계시니까요. 조금 중앙을 네, 약간 시선을 좀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저희 끝까지 계시는군요. 살짝 완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객분들을 등지고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을 조심하시고 무대 끝으로 좀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할 때, 네, 들으시면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지은 언니 사랑해요.